대표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제가 찾아주셨는데 오늘은 이제 한솔 대표님 이제 4개월 되셨고 지금 아이템은 5천 개 정도 올리셨는데 지금 매출액이 안 나오셔서 지금 저에게 지금 오신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솔 대표님 키워보기라는 프로젝트로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기 전에 일단 한솔 대표님이 질문거리 Q&A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일단은 퀘스천이 어떤 게 있을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 바로 시작할게요. 네. 이제 제가 건기식을 유튜브에서 배웠을 때 5대 마켓에 이제 보통 많이 뿌린다고 하더라고요. 네. 마켓이 많을수록 좋다고 하는데 이게 하루에 50개씩 올리다 보면 시간이 좀 없거든요. 네. 그래서 스마트 스토어에만 올리고 넥스트 엔진으로 그렇죠. 뿌려야 되는지 아니면은 5대 마켓을 전부 다 수동으로 50개 올려야 되는지 그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매출 차이가 좀 많이 나는지 궁금해요.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매출 차이는 시간이 갈수록 나요. 수동이냐 아니면은 반자동이냐. 근데 이제 매출이 올라가고 이제 자동화가 되고 이제 주문 처리 시간이 많아지면은 어쩔 수 없이 넥스트 엔진으로 가야 돼요. 네, 그게 제가 보기엔 가장 효율적이에요. 그다음에 스마트 스토어는 약간 전물물 느낌이 강하잖아요. 전문적으로 한 카테고리만 좀 쭉 파신다거나 네. 스토어망도 그렇게 지으시는 경우도 있고 네. 그래서 제가 건기식 이외에 네. 다른 카테고리를 올리려고 하는데 그러면 약간 전문성이 좀 떨어지는 것처럼 제 스토어가 보일까봐 네. 그러면은 좀 문제가 혹시 되는 게 있을까요? 꼭 문제가 되는 건 없고요. 네. 제가 드리는 방향은 빅파워를 달고 나서 다른 카테고리를 달아라. 가 지금 제가 추진하는 방향이에요. 왜냐면 한 카테고리를 바삭하게 파고 나야지 그 다음 거를 잘 할 수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건기식 했다가 캠핑용품 갔다가 막 이러 놓으면은 뭐 소싱처에 대한 뭐 그런 넓은 안목은 가질 수 있어도 다른 사람들이 기획 상품들을 경쟁하는 것에 대해서 몰입력이 약간 떨어지거든요. 자기가 분석하는 바에 대해서.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저는 빅파워 달기 전이라서 지금 계속 건기식만 올려두고 있어요. 그런 취지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쿠팡 같은 경우에 상품을 올리면 아이템 위너에 묶여가지고 최저가이신 분들만 판매가 좀 이뤄지더라고요. 이거를 물건을 좀 상품 업로드를 할 때 아이템 위너에 묶이지 않는 방법이 혹시 따로 있으실지. 저 같은 경우에는 그거 신경 쓰질 않아요. 왜냐면 저희 어차피 주 목적이 스마트 스토어를 키우는 거거든요. 저랑 같이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매출액의 80% 이상이 스마트 스토어에서 나와요. 그리고 그 스마트 스토어에서 매출액의 70% 이상이 기획 상품에서 나오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전혀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그다음에 이제 다른 분들 건기식 올리신 거 보면은 제가 마진을 뭐 엄청 높게 잡은 것도 아닌데 가격 경쟁에서 아예 비교가 안 되는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거의 원가거나 아니면 제 생각에 마이너스를 보신다거나 이런 경우에 이제 가격 경쟁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업로드를 좀 주저하게 되거든요. 이게 과연 팔릴까 싶으니까 그럴 때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 네. 이 부분 제가 처음에 고민했었던 부분이랑 똑같아요. 근데 하시다 보면 아시겠지만 제가 나중에 알려드릴 텐데 그 소싱처가 가지고 있는 그 강점이 있거든요. 그 강점을 살려가지고 기획 상품을 만드실 때 이런 부분을 다 비교를 하셔야 돼요. 지금 상단에 노출되어 있는 경쟁자가 나보다 나은 점이 있는가 아니면 못 나은 점이 있는가 그럼 내가 치고 나갈 수 있는가 다 분석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보셨던 점이 이제 먼저 진입하여 있는 사람이 마진을 안 보고 파는 것 같다. 그래서 내가 진입해도 안 될 것 같다라는 느낌이 있으신 거죠. 네,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보면은 국내 유통망에서 가장 싸게 파는 곳보다도 더 싸게 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되냐면 기획 상품이라는 거는 처음에는 조금 손해를 보면서 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그 사람들이 노리는 거는 상단 노출에 고정되는 거예요. 왜냐면 고정이 되면은 나중에 가격을 자기 마음대로 조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가격 경쟁력 때문에 되게 많이 고민을 하시는데 그 사람들이 노리는 거는 판매량이 늘고 리뷰 수가 늘면 가격이 높아도 사람들이 사요. 아마 분석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단에 광고 1페이지로 제일 올라가 있는 사람보다 판매량이랑 리뷰 수가 가장 많은 사람이 판매량이 정말 제일 많아요.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은
추후를 위해 노리는 거죠. 상권 노출이 우선인 거네. 그렇죠. 그게 핵심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시중에 금지 성분 목록이 네. 좀 돌고 있는데 그거를 제가 프로그램 하이라이트 디스를 사용해서 금지 성분을 걸러내고 있는데 이게 가끔은 금지 성분이 없는데 통관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금지 성분이 있는데 통관이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좀 정확히 알려면은 유니패스 사전 신고를 해야 되는 걸로 아는데 유니패스 사전 신고가 확실히 되면은 통관이 확실히 되는 건지 좀 궁금해요. 실수로 통관이 되는 것도 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몇백 개를 팔기 때문에 그거 하나하나 체크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전화 오는 것만 내려요. 네, 전화 오는 것만 다 내려요. 그리고 가끔씩 오대마켓에 뿌리다 보면은 긴급 메시지로 이제 안전 알람이라고 이제 식약처에 금지된 성분이라고 그쪽에서 판매 중지를 해버리거든요. 근데 그런 거 같은 거 다 체크를 해가지고 아예 안 팔도록 체크를 하는 거죠. 그리고 저희가 다 하이라이트 안 걸린다고 일일이 확인할 수가 없어요. 네. 그리고 이제 주문이 들어왔는데 이제 건기식은 좀 품절 문제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고객분들한테 안내를 드리는데 이 품절 기간이 되게 장기간으로 길어질 때 혹시 대처하시는 방법이 따로 있으실까요? 품절 상품이 길어진다고 하면 저는 과감하게 그냥 놓아버려요. 그거에 신경 쓸 시간이 없어요. 나중에 주문수가 몇백 개 이렇게 들어오다 보면은 알아서 놓치게 돼요. 만약에 좀 품절이 길어진다라고 하는 상품이 있으면 처음부터 그냥 안 받아버리죠. 그다음에 이제 제가 한 사업자당 보통 5대 마켓을 하잖아요. 근데 똑같은 상품을 그대로 다른 사업자를 개설한 다음에 스마트 스토어나 쿠팡이나 다른 마켓에 똑같이 올려도 매출이 비슷하게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그러면 사업자를 여러 개 늘리면은 이제 파이프라인이 어쨌든 하나씩 더 늘어나는 거니까 이게 혹시 효과가 있는지 제가 궁금하거든요. 이 부분은 나중에 생각하셔도 돼요. 매출이 터지고 나서 생각하셔도 되는데 일단 저희 지금 제가 미국이랑 중국을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중국 쪽은 진짜 실질적으로 1,000만 원 이상이 넘어가면 사업자를 늘리는 편이에요. 왜냐하면은 다른 마켓에서 신규 사업자를 밀어주는 편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제 파이프라인을 넓혀가는데 지금 미국 건기식 같은 경우에는 안전하게 가려고 사업자를 더 등록을 해요. 왜냐면 이제 지적 횟수가 많아지고 경고가 많아지면 스마트 스토어 자체가 없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를 대비해가지고 제가 어느 정도 4천만 원 이상이 되면은 사업자를 하나 더 내려갑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놓으면은 일단은 매출액도 당연히 2배가 되겠죠. 따라가는 갑니다. 근데 궁금하신 점이 똑같은 상품을 다른 그 사업자로 내도 안 걸리냐라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대로, 상품 그대로. 네. 근데 제가 지금 중국에도 그대로 하고 있는데 큰 영향은 없는 것 같아요. 사업자만 다르면. 근데 노출성은 확실히 떨어질 거예요. 왜냐하면 똑같은 키워드에 그렇게 똑같은 사진이 나가면은 어쩔 수 없이 조금은 걸러지게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초보분들이 좀 저를 포함해서 굉장히 많이 궁금해할 것 같은데 이제 초보분들은 제가 알기로 상품을 그냥 단일 상품으로 많이 올리실 거예요. 근데 이제 기획 상품이라는 게 있잖아요. 저희가 초보 입장에서는 이 기획 상품이라는 게 굉장히 막막하거든요. 첫 발을 어떻게 내딛어야 될지 도저히 모르겠어요. 이거에 대해서 좀 솔루션이 있으실지. 이게 제 사업의 노하우라서 말씀이 되게 조심스러운데 일단 기획 상품을 만들 때 안목을 가지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 잘하는 마켓들 있잖아요. 다 벤치마킹을 하면서 그 중에서 그 사람들이 조금 기획 상품에서 관심도가 떨어지는 게 있을 거예요. 잘 나가는데 그 사람들이 잘 나간다고 뒤로 빼놨던 것들, 그런 것들도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거고, 이 사람들이 기획 상품을 되게 잘 나간다고 잘 팔고 있는데 나랑 소싱처가 다른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소싱처의 강점이 있겠죠. 그걸 붙들고 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 핵심 키워드를 잘 잡으셔야 되는 게,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키워드가 있잖아요. 제가 가지고 있는 키워드랑 다 섞으셔가지고 올리시면 돼요. 올리시고 그 초반 기간 때는 조금 힘들거든요. 버티기가 조금 힘들 거예요. 근데 그 기간만 지나고 판매량이랑 리뷰 수가 쌓이면은 극대화가 됩니다. 이게 스노우볼 효과라고 하는데 사람들이 몰리게 돼요. 그다음에 건기식은 브랜드 제품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알 사람들은 그냥 찾아서
구매한다는 생각이 저한테는 있거든요. 그래서 많이 올리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매출이 좀 일어나지 않다 보니까 상품을 올릴 때 상세 페이지라든지 속성이라든지 뭐 태그라든지 키워드 작업 이런 거를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고민 중에 있거든요. 이거를 다 하게 되면은 업로드 속도가 또 늦어지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게 양으로 많이 밀어붙일 건지 아니면은 하나로 올릴 때 좀 확실하게 올릴 건지 그거에 대해서 좀 고민이 되거든요. 일단 사람들 성향마다 다 달라요. 꼼꼼하게 올리셔서 잘 되시는 분도 있고 아니면 막무가내로 그냥 벌크에 늘려가지고 막 올리시는 분도 있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후자예요. 벌크식으로 일단은 브랜드명이랑 용량이랑 간단하게 처리를 해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바는 몰아주는 것만 잘 몰아주면 돼요. 왜냐면 이렇게 벌크식으로 올려서 데이터를 보시면 잘 팔리는 게 있거든요. 그런 상품들만 나중에 잘 팔리게 되면 상세 페이지 들어가셔가지고 다 꾸며주시고 그 다음에 가격 경쟁력이가 다 비교하시고 광고를 올려주시면 돼요. 근데 그거 하실 때도 저는 어떻게 하냐면 미리 캔버스 들어가가지고 예쁜 것들 다 따와요. 다 따오고 실제로 제가 사가지고 사진을 찍어가지고 검수 이제 포장을 어떻게 보내는지 다 올려놔요. 올려놓고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상단을 노출시켜 버리면 190은 그대로 이제 판매량이 늘어요. 기획 상품 만드실 때는 되게 꼼꼼하게 만드셔야죠. 일단 여기까지입니다. 일단은 제가 대표님 한번 키워보고 이제 그 과정들을 여러분들께 한번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